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본인 소개, 기획 배경,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개발 방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진성호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이제 게임 개발, 웹 프로젝트, 안드로이드도 살짝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려는 것은 클론 코딩입니다. 클론 코딩이라는 것은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를 따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홈페이지 직접 똑같이 만들어 본다던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클론 코딩은 여러 가지 인강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클론 코딩을 한번 하시면 매우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클론할 서비스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웹페이지 기능에 따라 기능을 완전히 따라하는 것이 아닌 매우 일부분만을 클론할 계획입니다. 제가 클론할 부분을 에어비앤비는 제가 클론할 부분은 에어비앤비의 메인 화면 레이아웃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무슨 방식으로 배치해야 하지 이제 효율적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능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웹페이지는 개발되어질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프론트엔드는 간략하게 말해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 담당을 하고 백엔드는 흔히들 말하는 서버를 지칭합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분야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를 하려는 이유는 즉 보여지는 부분에서 주로 하려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백엔드를 공부하기 할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 없이 서버만을 구축하면은 아무리 근사하게 서버를 만들었더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백엔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현재는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에서는 백엔드도 조금 부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메인이 이제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는 거고 클론을 하는 거고 저는 현재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하는데 즉 만드는 데 있어서 급해가지고 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웹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성숙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에어비앤비를 클론 코딩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조금씩 공부해서 메인 화면의 중간까지를 좀 구현을 했고 위에가 본래 에어비앤비 웹페이지이고 아래가 제가 만든 웹페이지입니다. 제가 작성한 지금 현재 보이는 URL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디까지 지금 완전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클론할 부분은 상당 부분 작습니다. 에어비앤비 반응형 부분까지는 구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니 이제 못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의 반응형까지 구현하는 것은 제가 공부할 목적과 한참 다르기 때문에 제 반응형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는 이유는 백엔드를 위함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프론트엔드를 알아야 하는 적전선은 생각하기에 웹의 소스 코드를 보고 대강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이제 생각 정도 하는 것이지 프론트엔드를 보자 이거 바로 구현할 수 있겠다 뚝딱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 반응형까지는 구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방향입니다. 3월 말까지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완성한 뒤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구사항 분석은 제가 어디까지 구현할 것인가, 어디까지 세밀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구현을 계속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무엇을 구현할까에 따라서 구현하기 위한 언어나 환경도 달라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RDMS를 쓸 거고 강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고 이제 서버는 API 서버를 만들던가 아니면 서버를 만들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인 웹사이트만 구현하던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환경을 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언어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적인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성우님 프로젝트에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Q&A 있나요? 네, 없다면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조금 작다고요? 따로 마이크 연결한 게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제가 최대한 얼굴을 갖다 대볼게요. 노트북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네, 일단 저희 모모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18 원순짠 1판 2일에서 둘이서 진행하고 있는 풀스택 팀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프로젝트 자체는 저희가 시초에 1학년 때 복학 군휴학하기 전에 1학년 때 다니면서 전남대 주위 음식을 잘 모르거나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잘 모를 때 저희가 한번 농담 삼아 저희가 그때 당시 유니티를 사용할 줄 알아서 유니티를 통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시초로 시작되었던 프로젝트고요. 다만 그때 저희의 경험도 모자라고 실력이 모자라서 가능한 만큼만 했다가 좌절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와서 복학을 하면서 각자 역량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분야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번 저희도 농담삼아 얘기했던 서로 에타처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음식점에 대한 평을 남기는 그런 그런 플랫폼까지 저희가 구현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약간 규모를 크게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기능은 지도를 기반으로 현재 주위에 있는 음식점이나 그 보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음식점을 탐색하는 기능 하나, 그리고 에타처럼 서로의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글을 남기거나 하는 커뮤니티적인 기능,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처럼 그냥 전남대 주위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적인 기능, 그리고 딱히 고를 수 없을 때 그냥 내가 고를 수 없거나 아니면 뭐 조금 싼 음식 같이 세부적인 조건까지 파악을 해서 랜덤으로 골라주는 기능,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저희가 일단 중점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백엔드, 프론트엔드 둘 다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백엔드의 경우는 자바를 통한 스프링 부트, 그리고 마리아 DB를 통해서 서버를 구축하였고요.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빌려서 클라우드 서버를 지금 빌린 상태입니다. 따로 SQL DB 서버는 따로 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구현이 중점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단 한 대의 서버로 프론트엔드와 소통하고 그리고 DB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다만 0.2코어짜리 무료 코어라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목표는 안드로이드 웹 어플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어플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엑스포나 구글 API 같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한 개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백엔드 메인
백엔드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고, 윤수가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해서 제가 도와주는 식으로, 다만 중점적으로 윤수가 메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래퍼를 보고 싶다면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래퍼를 보고 싶다면 저희 팀데브 조직이 있거든요. 깃허브 내에. 그 안에 어플과 서버가 따로따로 지금 레포지토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확인하거나, 그리고 뭐 코드 리뷰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선행 교육은 저희가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서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미리 진행이 돼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리액트.js, 네이티브, 리덕스 훅까지 전체적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됐고요. 그와 별개로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노마드 코더를 빌려서 노마드 코드의 강의를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기초적인 틀은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보면 로고가 뜨고, 그것에서 구글 API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API를 이용해서 바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례차례 저희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에타처럼 게시글이나 지도, 그리고 뽑기, 그리고 프로필 같은 모든 틀은 미리 잡혀 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기초적인 틀은 잡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빌린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면 헬로라고 제가 지금 미리 한번 문자를 출력하도록 서버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서버가 지금 살아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레스토랑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링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지금 아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빈 배열이 출력되는 것을 봄으로써 서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구현된 것과 프로젝트를 소개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Q&A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PPT 페이지. 잘려 있다고요? 뭐야? 이러면 보일까요? 네, 이제 잘 보입니다. 절반이 안 보였나요? 네,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려 있었나 보네요. 화면 공유기 때문에. 네, 발표 자료 올려드릴게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둥탁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박진화입니다. 저희 두둥탁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공학론의 과제와 함께합니다. 두둥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영탁팀의 일원은 김영우, 마혜진, 박진화, 이시은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두둥탁 프로젝트는 가상 드럼 연주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시각적 효과를 동반한. 두둥탁은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 악기가 너무 커서 혹은 악보가 구하기 어려워서 연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두둥탁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원 분석입니다. 페이지에 음원 파일을 업로드 후 분석, 드럼 사운드 추출 후 악보로 변환해 줍니다. 두 번째로 가상 연주입니다.
사용자는 컴퓨터의 키보드로 간편하게 드럼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드럼을 연주할 때마다 다양한 시각적 효과로 드럼의 특수의 개성처럼 경쾌한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보와 음원 출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분석된 음원을 기반으로 악보가 추출됩니다. 이는 배속 진행, 되감기, 플레이리스트 등의 기능과 함께 개발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함에 있어서 참고한 사이트는 파타탑인데요. 이 웹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시각적 효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에 덧붙여서 악보를 추가해서 차별점을 두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툴은 자바스크립트, VS 코드, 파이썬, jQuery, HTML, CSS 등을 사용할 거고요. 관리 도구로는 노션을 사용할 거고 버전 관리로는 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배경 지식으로는 깃의 사용법과 웹의 기초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3월에는 메인 페이지 및 주요 UI, 음원에서 드럼 추출을 구현할 예정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악보 변환, 시각 효과, 키보드 드럼 연결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간 제약 없이 드럼 연습 가능, 업로드한 음원 파일에서 드럼음을 추출하여 악보로 변환 가능, 악보를 가상 드럼 연주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출력, 연주 중 시각적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효과, 키보드로 가상 드럼 연주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둥탁 프로젝트 관련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I have a question. 예. 혹시 그러니까 음원 추출해가지고 드럼 노트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로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알고리즘을 직접 짜셔가지고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인공지능 학습시켜가지고 하실 건가요? 아직 저희가 개발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쓸 가능성이 아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알고리즘을 직접 짤 수도 있겠죠? 네, 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다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들립니까? 오케이.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고요. 그래서 교재는 여기 있는 스프링부트와 AWS로 혼자 구현한 앱 서비스 이 책을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긴 하니까 이거를 따라하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목적 간단히 보면 일단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를 하질 않잖아요. 되게 게임을 만든다 그래도 그냥 만들어 보는 식이지 정말 이거를 내가 배포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웹사이트도 그냥 대충 그냥 로컬의 8080 포트로 해서 그냥 혼자 띄워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버용 컴퓨터를 할당하고 거기서 직접 돌려서 24시간 그리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발을 해보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은 그 프론트랑 백엔드랑 그다음에 이제 서버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될 스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갈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책만 따라가기만 해도 다 완성이 되긴 하는데 사실상 따라가기만 하면은 크게 조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려면. 그래서 뭐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직접 바로 공부를 해 보시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상을 총 3개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정말 책 따라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을 1단계로 잡고 2단계는 책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그다음에 3단계는 책에 있는 건 다 할 줄 알고 자기가 자유롭게 웹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1단계이신 분들이 없어요. 1단계이신 분들 있으면 약간 서로 약간 강의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2단계이신 분들하고 3단계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을 혼자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고 나누는 정도로 하고 이제 3단계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스택들을 공부하게 되면 뭘 더 공부해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3단계에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나누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간단히 보면 1단계는 생략을 하고요. 2단계는 책을 보면서 자기만의 앱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해보는 게 2단계 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다 알 테니까 스스로 짜서 공부해 보는 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결과물은 일단 이 책은 EC2에다가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그다음에 DB도 RDS를 연동해서 쓰거든요. 같은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컴퓨터에다가 이제 두고 서로 통신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DB가 연동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EC2에다 올려서 배포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되면 이제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템플릿 엔진을 이 책에서는 머스태시를 써요. 이게 간단하니까 이걸 쓰는데 요즘 인기 있는 뭐 리액트나 뷰 같은 걸로 변경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로 안 쓰고 jQuery를 쓰거든요. 근데 뭐 jQuery 쓰면 부트스트랩 쓰기도 편하니까 CSS도 한번 꾸며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 책에서는 또 ORM을 사용하는데 원한다면 매퍼를 사용해도 되고 DB도 뭐 원한다면 다른 DB를 사용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가 이제 결과물이고 이제 각 기능별 진행 계획은 제가 지금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각자 올릴 거예요. 지금 태준님이나 대호님 두 분 다 지금 2단계 정도 책을 이제 따라하고 계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책을 먼저 따라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여러분들 그 3학년이신 분들은 3학년 2학기 가면은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수업이 있거든요. 지금 그때도 교수님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웹사이트 하나 꾸며오라고 하니까 그때 혹시 필요하시면 이 책 따라 하시면은 웹사이트 하나 금방 꾸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엔진 없이 맹글어보는 플리피버드 팀장 최지석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만드는가는 이 사진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플리피버드라는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화면으로 설명할게요. 다들 한 번쯤 이 게임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호응이 좋네요. 네. 아무튼 이 게임을 그대로 모방해 보는 게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 이 게임 엔진이 돌아가는 과정을 모방해서 게임을 제작해 본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적인 설계를 이해하고 이 게임 오브젝트를 설계할 때 응용해 보고 마지막으로 그 게임 오브젝트나 게임 로직에 필요한 디자인 패턴을 공부해서 직접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왜 플리피 워드를 선택했냐면은 매우 기초적이고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이 새를 점프시키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나는 방식도 그 장애물에 충돌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등장하는 오브젝트도 이 땅과 그 새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파이프들로 매우 적어서 이제 물 연산 처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그 충돌체들도 이제
원과 그 이 박스들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들과의 충돌 처리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반 지식은 이 C++인데 이거는 키프로젝트 기반 언어이므로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GL인데 이 플래피보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오픈GL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형대 수학은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한 그 행렬의 변환 정도만 사용합니다. 이 기초 물리도 그 자유낙하 점프 정도, 그러니까 이 새를 누르지 않으면은 자유낙하하고 새를 누르면 점프하고 그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주행적인 설계에 이용되는 디자인 패턴 정도를 공부하고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예, 구상적인 소프트웨어 설계인데 이게 다들 어웨이크랑 스타트 이런 픽스드 업데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니티에서 어떤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예요. 어웨이크 스타트를 거쳐서 픽스드 업데이트, 온 트리거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인데 왜 레스트 업데이트가 돼 있을까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 파괴 같은 과정이죠. 이거를 더 자세히 풀이해온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에 유니티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그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만약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어웨이크와 스타트의 그 초기화 그리고 픽스드 업데이트. 이 물리 현상은 그 유니티 내부에서는 고정 시점 간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정된 시간마다 작동하는 픽스드 업데이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픽스드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처리, 그리고 게임 로직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업데이트와 레이트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씬과 기능호, GUI 렌더링 이 순서를 거칩니다. 예, 여기부터는 이제 오브젝트 파괴와 관련된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그대로 모방하기 위해서 그 UML을 만들었는데 이 너무 좀 그 이미지가 작아서 보기 좀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션에 올려놨습니다. 크레이틀리라고 UML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 요 그냥 구글 회원가입만 하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이쪽은 그냥 그 게임에 등장하는 컴포넌트들이라 다 무시하셔도 되고 이 모든 오브젝트들은 이 컴포넌트를 상속해서 설계됩니다. 여기 보시면 포지션, 앵글, 뭐 차일드 컴포넌트, 유니티에선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들을 가지죠. 그리고 이거 드로우블인데 이거는 그 텍스처 관련된 거고, 이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뭐 이펙티브. 아무튼 이 컴포넌트가 유니티에서 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만 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웨이크, 스타트, 업데이트 뭐 그런 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죠. 뭐 이게 그 씬인데 씬이 기본적으로 그 씬에 담겨 있는 컴포넌트 유니티에서 씬 안에 보면은 씬이 오브젝트를 갖고 그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씬이 어웨이크 하면은 그 씬이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어웨이크하고 씬이 스타트하면 씬이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랑 렌더 뭐 다른 과정들도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는 자기 컴포넌트가 해야 할 스타트, 어웨이크 이런 걸 하고 자식 컴포넌트를 체크해서 다시 자식 컴포넌트들을 어웨이크 시킵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그 노션에 있는 링크를 찾아보세요. 이거 보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프로젝트 진행 일정은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지금 저렇게 설계는 해놨는데 한 3주 정도 더 구체화를 시킬 거예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티 설계를 모방하겠다라는 목적인데 이제 C++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저희의 편한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 한 주 정도 구현은 일주일 정도인데 구조 논의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쉽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한 3주 정도 논의를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그 진짜 간단한 뭐 더미 데이터로 텍스처 맵핑 구현만 더 빠르게 하고 한 번 더 코드를 돌아보면서 그 게임의 세부 그 요소들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당 2주 걸려버리고 이러면은.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나요? 아,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방학 종료 1, 2주 전까지인가요? 아, 프로젝트 일정을 이제 방학 종료 1, 2주 전까지인가? 아,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학 때 크런치를 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구현할지는 머릿속에 해놨고 이제 관련된 그 지식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좀 내용이 좀 많긴 하죠, 이게. 네, 보여요. 저희 레인디어 게임즈 태그헌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팀 소개, 사업 소개, 게임 컨셉, 핵심 시스템, 세일즈 포인트, 개발 현황 순으로 입니다. 저희 팀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레인디어 게임즈이고 그 이름의 유래는 대표이신 김영우님 꿈에 순록이 나와서 점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기획자 김영우, 소프트웨어공학 3학년, 개발자 김민기, 표터정보통신공학 휴학중, 그리고 석 소프트웨어공학 휴학, 그리고 저 디자인 임원빈 소프트웨어공학 3학년.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글로벌 게임센터에서 진행하는 시장 창출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는 기업이며 초기 창업자입니다. 초기 창업자란 사업자 등록하고 지원 사항은 월급을 받으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4월에 모집 및 선정을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를 모집 및 선정이 4월에 있고 4월에 프로토타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3월에 저희 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상용화 콘텐츠 IP를 활용할 경우 우대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지원을 받은 사업 중에 뿌까런이라고 뿌까가 달리기를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IP를 활용할 경우 우대를 해주지만 저희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IP를 찍겠습니다. 저희 게임 컨셉은 도트 그래픽의 싱글플레이 RPG입니다. 게임 시스템이 비슷한 게임으론 가디언 테일즈, 그리고 게임 분위기가 비슷한 게임으론 언더테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시스템은 13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른쪽에 보물 사냥꾼인 주인공이 들고 다니는 칼인데요. 13가지 키워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단한, 폭발성, 게으른, 가시 돋친, 젖은, 부드러운, 그리고 맛있는, 파란색, 회색, 빨간색, 하는인데요. 이런 키워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칼뿐만 아니라 슬라임이나 상자 아니면 폭탄 아니면은 덤불이나 뭐 아무튼 덤불이나 나무 이런 맵에 깔려 있는 것들에 모두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슬라임들도 키워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사각형 단단한 슬라임으로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오래된 건초더미, 빨간색 건초더미가 있고 플레이어와 오래된 물약이 있을 때 플레이어가 부드러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가 빨간색 건초더미에 부드러운을 붙입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플레이어가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란 키워드를 오래된 물약에 붙여서 빨간 물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약과 빨간색 물약은 효과가 다르고 건초더미도 방금은 빨간색 건초더미였는데 부드러운 건초더미면 이제 폭탄에 파괴가 되는 식으로 특징이 변하게 됩니다. 저의 세일즈 포인트는 방금 보여드린 참신함과 그리고 NPC들, 또 재밌는 스토리와 다음 개발 현황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개발과 협업, 개발 협업에는 다 쓰시는 유니티, 포션, 깃 등 사용하고요. 이 페이지는 제가 에이스프라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넣은 페이지인데요. 혹시 픽셀 아트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 시작해보고 싶은데 무슨 툴로 도트를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이스 프라이트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4-5가지 픽셀 아트 툴을 다 써봤는데요. 그래서 에이스 프라이트가 정말 좋아요. 다음 개발에 대해서 개발 현황 소개를 좀 문제가 2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3D 환경에서 탑뷰 효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언더테일 같은 느낌의 탑뷰 성의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2D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3D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2D로 구현하는 방법은 평면 게임을 구현하고 Y값에 따라 레이어 순서와 피격 등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직관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Y값으로 누가 더 뒤에 있는지 누가 더 앞에 있는지 이런 걸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2D 구현은 피격 판정과 레이어 순서 등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고 오브젝트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터 더 던전을 포함한 다수의 게임에서 이러한 구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희 태그헌터 프로젝트도 이 방법을 방금 말씀드린 3D 구현에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야가 왜곡되게 됩니다. 아래 제가 그려둔 그림처럼 바닥에 오브젝트들을 깔아놓고 카메라가 그걸 대각선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펼쳐진 종이를 볼 때처럼 약간 위아래가 줄어들어 보이는 것이 실제 비율과 함께 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현성님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왼쪽에 자료 사진처럼 필드 위에 오브젝트들을 45도로 눕혀서 배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몬스터는 세워서 배치하면 되겠는데 바닥은 어떻게? 엔터 더 건전이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요. 엔터 더 건전에서는 바닥을 대각선 비율 1.42만큼 늘려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게임은 리소스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다 적용이 가능할지 알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결국 찾은 방법은 카메라의 투영 행값을 해결하는 투영 값은 그대로 두고 스케일 행값을 1.42배 늘려서 요구하는 코드 양식 적은 코드의 양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도중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너무 많이 필요한 리소스 로드였는데요. 저희가 키워드가 막 자꾸 바뀌고 그리고 맵에 여러 몬스터와 오브젝트들이 깔려있다 보니 리소스 로드가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게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소시스 폴더 내에 에셋을 보관하며 리소시스를 사용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어드레시블 에셋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드레시블 에셋은 주소가 할당된 에셋으로 이 주소를 사용하면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를 하며 간단한 코드를 통해 리소스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에셋 번들에서 로드할 때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에셋이고 긴 코딩 없이 자동으로 참조하여 실시간 디버깅을 위한 프로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작업입니다. 제가 픽셀 아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툴부터 익히느라 시작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순조로운 노가다를 하고 있고 한 250개 정도 그린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2021년도 인디스타즈 프로젝트 팀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팀원 소개를 하고 플레이 방식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저희가 목표를 뭘로 잡았는지 한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팀원을 공식 팀원을 보자면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팀의 기획자이자 팀장을 맡게 되었고요. 개발자로는 최지성님, 이정성님, 그래픽 디자이너로는 이제 만화 창작 동아리 회장님이신 김나경님을 모셔오게 되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맡고 이번엔 사운드는 아니지 서브 그래픽을 맡아서 안내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픽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실 것이고 어디에 뭐를 배치를 하게 될 건지 함께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성님은 전체적인 게임의 UI 파트 위주로 담당을 하게 되셨고요. 최지성님은 그 외에 게임 시스템에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화면을 좀 더 만들게 되셨고요. 김나경님은
저희 게임의 그래픽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만져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저희 게임에서 외부 인력을 한 분 모셔오게 되었어요. 지난번 저희 2020년도 인디스타즈 때 사운드로 제가 외주를 넣었었는데 지인분께 그분이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함께 참여를 하시게 되었어요. 네. 현재로는 무상인데 아마 상금을 받으면은 나눠서 에, 문제 없도록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선이 붙으면은. 이제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요. 유니티 기본으로 쓰고요. 저희가 분업을 트레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서는 문서로 작업을 했고요. 아, 네. 게임 전체적인 개발 부분에서는 GitHub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클립 스튜디오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래픽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노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게임 내 주요 캐릭터 이미지인데요. 제가 이런 느낌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안내를 이런 식으로 드리면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게임 색감 팔레트는 이렇게 뽑아 놨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으로 뽑게 되었고요. 게임이 조금 따스한 분위기로 손그림 느낌을 그대로 남겨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글씨체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인디스타즈에 제출을 할 때 저작권 문제가 없을 수 있게 제가 사전에 UI를 조금 선별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 진행은 레일로드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네, 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승전결로 나눠서 스토리 진행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제가 구글 문서에 써 가지고 이제 안내를 모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따로 대충이지만 그려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배치를 할 것인지 전체적인 그 모습을 그려 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 분께 레이어를 나눠서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전달을 해 드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위에 그려 주고 계세요.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특정 요소가 있는 사물이라서 이제 저기에 앞에서 들어가면은 텍스트를 띄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예시를 그려서 전달을 해 드리면은 요렇게 실제로 나와서 이게 현재 만들어진 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근감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서 레이어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전에 있던 요 화면을 나눠서 이렇게 보여 드린 건데요. 보면은 요 맨 앞에 있는 까만 부분과 맨 아래 바닥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하늘도 보면은 구름과 파란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부분이 움직일 때 가려지고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랑 모든 맵과 모든 이미지는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단일성 그래픽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움직인다든지 구름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미완성인 캐치프라이즈를 조금 적어 보고 있는데 조작은 너무 어렵지 않게, 하지만 선택에 따른 다중 엔딩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집 요소. 수집 요소는 현재 고민 중에 있지만 대체적으로 엔간하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사운드에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런 악기만 써서 제작을 해 달라고 안내를 드렸고 사운드의 경우 벌써 한 3 개, 4개 정도의 파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배치를 했고요. 그래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기획자가 먼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그래픽 디자이너님께 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래픽 디자이너가 2명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게임의 목표로는요. 엔간하면은 예선에 붙는 거는 기본으로 깔아 두고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요. 저희는 모바일로
또 만들어 보고 싶고 이것을 실제 배포를 할 생각이에요. 실제 배포를 해서 반응을 보고 이것이 저희에게 추후에 게임 제작자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력을 늘리고 경험으로써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정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번 게임을 만들 때 방탈출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개발자님들이 가져가셔서 유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고요. 저희가 트렐로를 사용해서 kanban보드를 이용해요. 그리고 노션도 함께 이용을 해서 작업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이게 기획서인데요. 이게 기획서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초안에 작성을 해서 팀원분들께 안내를 드렸어요. 이게 제가 전달해 드렸던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아까 나온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임을 갖다가 프로그램이나 그래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모든 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는 이제 노션이에요. 노션에서 기획서랑 트렐로, 캘린더,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회의록도 따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캘린더로는 팀원들 일정을 확인하고 언제 무엇을 마감을 할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따로. 리스트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리스트는 제가 이렇게 그래픽 리소스랑 사운드 리소스를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 본인이 추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아직 덜 해 가지고 제작이 좀 안 돼서 빈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화해서 최대한 빠르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좀 계획이 처질까 봐 작업 시간 참여 여부를 꼭꼭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에 남길 수 있는 페이지를 또 만들어 놨어요.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 주일에 몇 번. 그래서 그날 뭐 했는지 적고 안 된 게 있으면은 "뭘 해 주세요."라고 여기 일을 적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일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행이 됐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외에는 이제 작업 목록 페이지를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리스트는 이건 좀 보기 쉽게 나열이 됐고 이 부분은 우리 킹갓 정성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진행이 된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몇 퍼센트 달성이 되었다를 몇 퍼센트 달성이 되었다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개발 쪽으로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제목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애프터 테러라고 가제를 해놨는데 이게 18 얘들끼리 1학년 때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여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확한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가제로는 애프터 테러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기획 의도랑 게임 소개, 개발 환경,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까지의 구현 목표랑 간단한 개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 나오는 온라인 게임보다 예전 고전 게임들을 더 재밌게 즐기는 편이고 지금도 뭐 추억이 훨씬 옛날 게임에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본 게임을 현대에 맞춰서 재해석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작년에 했지만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 하면은 스마트폰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게임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이 저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이거 PC 게임에 있었으면은 좀 더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플레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은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옛날 고전 게임 하면은 저는 당장에 런앤건 장르가 떠올라요.
메탈 슬러그 같은 게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메탈 슬러그가 대부분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동도 조절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섬세하게 탄막을 피해야 되고 또 섬세하게 적한테 공격을 정확히 넣어야 됩니다. 이게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은 해봤겠지만 실제로 클리어까지 해보신 분은 몇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했고 그만큼 많은 100원을 저희가 꼬라 박아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진입 장벽, 재미는 있지만 높은 진입 장벽이 이 장르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폰 게임의 대부분 옛날에 한 2010년대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 유행했던 게임들 생각해보면 대부분 캐주얼 러닝 게임들을 생각이 나죠. 대표적으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이 게임들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러닝 게임이 스마트폰만 지원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저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조작감이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터치 스크린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게임 조작한다라는 기분이 들게 하려면은 키보드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탈 슬러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쿠키런 같은 게임들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섞어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만들 거냐? 이 메탈 슬러그 인피니트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이처럼 자동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QTA 시스템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그리고 이 QTA 시스템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지만 이 ASD가 지금 색상에 따라서 나눠져 있잖아요. 빨간색이란 글자가 빨간색으로 색칠돼 있지 않고 파란색으로 색칠돼 있으면은 사람들을 되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키다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멋대로 바뀐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QT 시스템으로 적을 공격하는 걸 선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이 진행돼 버리면 사람이 당연히 적응을 해버리겠죠. 적응이 되면 어떻게 된다? 금세 흥미가 떨어지게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될수록 빨라지게 게임을 만들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한테 이 게임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또 그래픽은 도트 그래픽을 유지할 거예요. 아직 제가 디자이너님하고 개발자 분들한테 이 일을 그렇게 막 시키진 않았어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일단은 도트 그래픽 지금 이 보이는 캐릭터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방패병의 외관이고요. 이런 메탈 슬러그적인 요소를 최대한 차용해서 그래픽을 만들 겁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당연히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아래에서 유니티와 에이스프라이트를 쓸 겁니다. 유니티 이번에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이 유니티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현재 캐릭터가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버튼을 띄우는 거는 어느 정도 구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그 정도 이해를 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니티로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에이스프라이트는 저도 어느 정도 도트 그래픽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님 도우면서 하기 위해서 에이스프라이트를 결정했습니다. 구현 목표입니다. 이 구현 목표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딱 1학기가 끝날 때쯤에 구현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적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달리는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조작 없이 자동으로 맵을 달리는 기능을 구현할 건데 달리는 기능만을 구현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달리면서 뭐 오브젝트에 부딪히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공격을 막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겠죠. 그런 기능들을 싹 다 포함해서 달리는 기능이라고 축약을 한 거고요. 적을 불러오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만들 겁니다.
적을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축약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씬에서 레이어를 나누어주고 맵을 불러오는 방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복잡한 구현이 될 거고요. 버튼을 띄우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을 단순히 띄운다가 아니라 버튼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플레이어에게 다른 방향으로 조작을 요구할 건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그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겠죠? 적이 맞거나 아니면 적이 공격하는 기능을 만들 겁니다. 이제 일정 횟수 공격 성공 시에 이제 적이 쓰러지게 구현을 할 거고요. 플레이어가 조작에 실패했을 때 피격되도록 그런 기능을 구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충 기본적인 게임의 흐름이 만들어졌으니까 게임 오버의 조건과 종료까지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노션에는 이거를 안 올렸는데 따로 노션을 파버려가지고 그거 링크를 걸어둘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궁금하시면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 많은 게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희 개발진들도 바쁘고 저도 동아리 일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4월이 되기 전 발표에 많은 내용을 들고 올 것 같네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